이성균의 유작 탈출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의 연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영화 탈출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재난 영화의 스펙터클을 갖춘 작품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 컨테이너 선착장에 200m의 도로를 제작하고 1300여 평의 세트장을 빌려 재난을 규모감 있고 사실적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차량 충돌 사고는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감독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차량으로 촬영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초반의 차량 전복신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개인적인 총평을 하자면 재난 영화의 클리셰를 갖춘 한 인물의 히어로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성균의 연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본 영상은 스포가 있는 영상이니 스포를 원치 않으신 분은 시청에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탈출의 순 제작비는 185억으로 순익분기점이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2년 칸 영화제 상영회 이후 평가가 아주 안 좋았다고 전해진대요. 촬영은 이미 2011년에 마치고 2년 동안 후반 작업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 시각효과를 만들었던 덱스터 스튜디오가 시각효과에 참여한 작품답게 CG의 완성도는 엄청난 준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최대 빌런 궁견들의 CG가 눈에 띄게 어색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신파도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문성근 배우가 악역이 아닌 신파의 한 장면을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적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괜찮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성균이 연기한 정원은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국가안보실장 현백을 보좌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초반부터 그의 인격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 피랍된 한국인이 있었는데 대선 후보를 앞두고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성균이 연기한 정원은 자신이 모시는 차기 대권 후보 국가안보실장 현백을 위해서 피랍된 국민들을 한 달 동안 구출을 하지 않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원을 비난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지만 그는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영화 초반에 피랍된 국민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의 질문에도 차갑게 묵인하던 정원의 모습과 그 후반에 자신이 피랍된 국민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인간상이 눈에 띄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신파적인 요소와 이성균의 심리 변화가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다른 생명체를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고 잔인한 결말로 이끄는지 실험견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죠. 탈출이라는 재난물의 진정한 빌런은 이기적인 인간임을 다시 한번 못 박는 것 같습니다. 무너져가는 다리 위 실험견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 그 속에 재난을 이겨내는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 일반적인 재난 영화 비슷한 클래셰를 가졌지만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붕괴를 앞둔 공항대교 위에서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군견들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설정은 재난 영화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조합이었는데 이 조합을 부족하게 살렸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조금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다행인 점은 해외에서 주지훈의 연기에 엄청난 호평이 쏟아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지훈은 이번 작품을 위해 본인 스스로 코디와 캐릭터 설정을 직접 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캐릭터 설정은 자신이 어린 시절 동네 무서운 형들을 흉내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보시면 상당히 코믹하면서도 재미있는 캐릭터를 주지훈 배우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처음 나오는 오프닝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의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 실험용 군견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무기로서 군견을 양산하기 위해 인간들은 각종 실험을 자행하고 그 결과가 영화에 나오는 실험 군견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듯 인간의 이익을 위해 고통받고 희생당하며 탄생한 존재들이었죠. 그런 그 군견들이 이제는 인간을 위협하는 영화입니다. 초반에 나왔던 백중 추돌 사고는 초고가의 스포츠카를 과속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한 명이 최초의 차를 들이받게 되면서 다리 위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리 위를 지나던 차들이 지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이 영화 초반 오프닝에 나왔던 살인용으로 길러졌던 군견들이 담긴 차량이
전복을 하게 됩니다. 군견들은 총 12마리 정도였는데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살인 병기 군견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험견들이 어떤 오류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의 살인 군견들을 폐기하기 위해 공항대교로 가고 있었는데 추돌 사고가 벌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실험용 군견들까지 차에서 방사가 되게 됩니다. 군견들 안에는 칩이 심어져 있고 이 칩을 이용해서 군견들에게 타겟을 지정을 하면 일괄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 군견들의 어미격이죠. 이 군견들을 만들었던 모체도 같이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이름이 에코9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칩이 에코9은 사고로 인해 칩이 떨어지게 되면서 에코9은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해 이성균이 맡은 차정원과 그의 딸 차경민도 나오게 되는데 차정원은 자신의 아내가 이미 죽은 상태였고 자신의 딸을 호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었죠. 연쇄 추돌 사고 역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낀 공항대교 위 위험하다시피 빠르게 질주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던 차량은 결국 대형 사고를 내게 됩니다. 바로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죠. 이 영화 초반에 이타적인 행동을 비난하던 이성균은 영화 마지막에 가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기적인 인물이 재난을 겪으며 이타적으로 변해간다는 설정은 전형적인 클리셰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균의 연기는 클리셰를 벗어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성균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더 많은 감정을 안겨줬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엔딩에 다다르면 재난 앞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공항대교를 벗어나게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다른 재난 영화들과 너무 비슷한 클리셰가 많지만 무너지는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이성균을 구하던 딸의 모습과 그 둘을 구해주는 주지훈 그리고 실험용 군견이 자신의 새끼를 구하려고 구해주는 모습은 다른 재난 영화와는 조금 다른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하지만도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뛰어난 정무 감각으로 신임을 얻었던 이성균 그의 정무적 판단을 정부는 그를 신임을 했지만 그로 인해 역설적으로 자신과 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이성균은 설득력 있게 표현해냈습니다. 이성균의 딸 차경민을 연기한 김수아는 영화 부산행에서도 재난 속에 끝까지 살아남은 딸의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성균의 딸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김수환 배우의 성장 모습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 수업으로 유명한 박주연 배우도 이 극에 골프 선수로 나오게 되는데요. 주지훈 배우는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면서 사고 현장에 차량을 끌어가는 레카 기사였는데요. 마지막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화 한 번쯤은 보셔도 괜찮은 영화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